네, 반갑습니다. 효키랍니다. 4월 20일 오늘 한국경제TV 리뷰 방송 시작해볼게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지난 방송 리뷰를 좀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경기 선행지표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해봤어요. 근데 오늘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주식 초보신 분들 특히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바로 내용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오늘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방송을 하고 나서 저 한국경제TV 다시 보기에 풀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뭔가 좀 반대하는 그런 내용들을 되게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보통 그런 걸 악플이라고 하죠. 올렸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추가 설명을 좀 드릴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은 제가 지난주에 좀 화가 많이 난다. 화가 많이 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은 거기다가 뭐 제가 레버리지가 물려서 화가 난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쓰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거 아니고요. 제가 화가 났었던 거는 왜 화가 났냐면은 화면을 한번 볼게요. 자, 보시는 대로 요게 지난주에 제가 방송에서 썼었던 그 화면을 그대로 들고 온 거예요. 3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개인 외국인 기관의 순매수, 위에는 순매수, 밑에는 순매도 종목을 나타낸 건데, 보면은 개인들의 순매수 종목,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WX죠? 그리고 코덱스 인버스, 코덱스 코스닥 인버스, 이 세 개 종목을 개인들은 거의 탑 10에 들 정도로 많이 매수를 했는데, 보시면은 기관이 탑 10으로 많이 매도한 종목을 보시면요, 겹치죠. 그죠? 개인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을 오히려 기관들은 많이 매도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물론 이제 그 인덱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기관이 매도한 것도 분명히 있긴 있을 텐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렇게 그냥 치부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우연의 일치가 좀, 그죠? 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저는 항상 여러분 편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저는 기관에 솔직히 잘 보일 필요도 없고, 잘 보이고 싶지도 않고, 그냥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다 아시고, 정확하게 우리도 전략을 짜야 돼요. 기관은 굉장히 전략화되는 집단이잖아요. 근데 개인들은 그냥 좋다고 하면 우르르 들어가요. 제가 ETN 뭐 이런 거 막 활성화할 때도 그렇고, 막 유가 관련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제가. 하지 말라고. 뭔가 복잡해지는 상품을 기관이 만들면 하지 마라 라고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되게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시죠. 인버스 WX 이런 것도 좀 계속 손실이 지금 계속 오늘도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전략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저는 여러분들 편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제가 이런 걸 얘기해서 나는 인버스 가지고 있는데 쟤는 인버스 하지 말래 그렇다고 저를 욕하지 마시고요. 왜 얘가 이런 얘기를 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증권사보다 오히려 여러분들을 더 위해요. 여러분들이 좀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꼭 성공 투자하셔가지고 개인들도 이 정도로 똑똑하다는 걸 기관한테 보여줘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뭐 이런 관련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가 좀 많았었는데 다른 얘기 다 필요 없고, 그냥 제가 레버리지 사서 물려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기관의 저런 행태가 화가 난다. 그리고 또 저런 거에 가지고 놀림 당하는 개인들이 너무 답답하다. 이런 의미를 준비한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주에 준비한 내용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 매수 의견 사실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제가 딱 두 종목은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제가 몇 주 전에 삼성전자 매수는 잠깐만 좀 멈춰주십시오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시가총액 30% 제한을 부리죠. 한 종목이 전체 시장에서 30% 시가총액이 넘어가면은 그 종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매수를 할 수 없고, 오히려 가지고 있는 외국인 기관들이 물량을 내놔야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 자금 이탈,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 좀 해달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 4월 2일 날 이 룰 자체를 아예 없애겠다라고 금융당국에서 얘기를 했죠. 그 이후에 한 2, 3주 지났는데 삼성전자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제가 살펴봤어요. 이걸 딱 보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하실 어떤 컨셉에 강한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만한 내용을 제가 발견을 해서 오늘 제가 사실 그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자, 볼게요. 먼저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이게 뭐냐면은 삼성전자 차트,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외국인 지분율 차트예요. 잘 보시면은 계속 지분율이 늘어나가다가 요 한 2월 중순 넘어서 3월 달부터 팍 꺾이기 시작했죠. 네, 확 꺾이기 시작했어요. 그럼 요 부분을 우리가 확대를 해서 한번 볼게요. 자, 확대한 건데 맨 밑에 볼게요. 맨 밑에 보시면은 2월 중순 좀 넘어서 뭔가 쭉 줄어들고 있는 부분 보이시죠? 거의 비중이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2월 중순 말 넘어가면서 강한 매도세가 나오게 됐고요. 그러면서 주가도 당연히 주저앉을 수밖에 없겠죠. 삼성전자가 주저앉으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지수도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고, 안 그래도 코로나19 때문에 불안정했는데 저것 때문에 더 밀려버리는 그 어떤 불안 요소가 나온 거고요. 갑자기 4월 들어서면서부터 갑자기 이 매도 흐름이 뚝 끊겨요.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뭐가 있었습니까? 4월 2일 기준으로 삼성전자 30% 시총률을 없애겠다, 그냥 없던 일로 하겠다라고 금융당국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바꿔가지고 삼성전자 다시 매수를 하기 시작하죠. 누가 보더라도
2월 말경부터 3월 초, 3월 중에는 보면은 외국인들 계속 매도해요. 장내, 장외 합해가 계속 매도입니다. 근데 4월달 딱 보시면 누가 뭐라 해도 완전히 수급이 바뀐 게 딱 보이시죠? 제가 포인트 잡아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질문이 뭐였냐면은 31거래일 만에, 사실 지난주 금요일이 거의 31거래일 만에 외국인들이 거래소를 순 매수한 건데요.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매수했다. 이걸 갖다가 어떻게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냐라는 부분인데, 제가 살펴보니까 지난 금요일날 외국인들이 30거래일 연속 매도하고 31거래일째 순매수로 전환했고요. 3,229억을 순매수를 했더라고요. 외국인들 시장 전체에서. 그래서 제가 이 중에서 삼성전자 비중이 얼마나 될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종가가 그때 51,400원이었고 고가가 52,000원이었으니까 뭐 저가 53,300원, 그 중간값이 51,150원 정도 되는데, 그걸 계산하기 편하게 51,000원 치고 당일 외국인 종가 기관 순 매수량이 517만 2천주였어요. 그래서 51,000원 곱하기 517만 2천주를 해보니까 약 2,637억 7,200만 원이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지난 금요일 시장 전체 순 매수량이 3,229억이었는데 삼성전자만 2,637억이에요. 이건 그냥 대놓고 삼성전자만 매수했다 봐도 과언이 아닌 수준이죠. 시가총액별로 우리가 보통 이제 정말 나이브하게 생각했을 때 삼성전자가 시장 전체 시가총액 28% 정도 되니까, 그러면은 전체 수급 들어온 게 전체 시장에 쫙 뿌려졌다라고 가정했을 때 삼성전자를 전체 매수량의 28% 정도만 매수를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게 치면은 금요일 총 매수 3,229억 중에 904억이라는 수치가 나와요. 근데 실제로 매수한 거는 3,637억. 전체 순 매수량, 금요일 전체 외국인 순 매수의 81.6%를 삼성전자에 몰빵했습니다. 외국인들은. 네, 이게 참 의미가 다르죠. 이 정도면 외국인들의 귀환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그리고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제가 이제 좀 순서대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오늘 이 부분은 방송에서 제가 뺐어요.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뒤에 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 사실 좀 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요걸 좀 추가 설명드리면요. 이 위에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거의 이유가, 제가 몇 주 전에요 방송에서 언급드린 시장이 돌아선 조건 두 가지, 첫 번째 유가치킨 게임이 종료되는 거, 두 번째 코로나19의 치료제가 개발되는 이슈, 요 두 가지가 만족이 되면은 시장이 돌아설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공교롭게도 코로나19 치료제가 미국에서 개발됐다는, 우리나라가 아니고 미국에서 개발됐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어쨌든 그것 때문에 미선물이 크게 반응을 했고, 거기에 이제 우리 증시도 반응하면서 삼성전자 쪽에 매수가 집중이 된 거예요. 30% 룰도 사라졌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외국인들이 지난 2월 이후에 순 매도를 하면서 지분율과 순 매도 금액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게요. 자, 요거 보시면은 요 지금 화면 다시 한번 보시면요. 앞에서 보여드린 요 내용 그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난리가 났어요. 2월달 이후에 그 난리가 났는데, 보시면 2월달에 얼마입니까? 지분율 대략적으로 57% 정도 되죠? 네, 대략적으로 한 57% 정도 되고, 3월달 최저점 근처가 55포인트 정도. 그 난리치고 시장 그렇게 망가지고 외국인들 매도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네, 지분율은 고작 2% 내려왔어요. 물론 이제 2%가 적은 수치는 아닌데, 현재 지금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율, 오늘 좀 더 올랐겠죠? 지분율이 55%가 넘어가는데 그 중에 비하면 2%는 절대 높은 수치가 아니잖아요. 4%가 안 되는, 55%에 4%가 안 되는 수치니까. 자, 금액적으로 살펴보니까 2월 17일부터 본격 매도를 시작한 이후에 4월 16일까지 약 1억 3,500만 주를 매도를 했어요. 금액으로 대충 계산해봐도 한 55,000원 중위값 봐가지고 보더라도 7조 4천억 정도 수준으로 매도를 했는데, 그 다음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기간 내에 삼성전자 순매수 누적 차트인데요, 보시면은 지난주 금요일날 외국인들이 대략적으로 2,637억을 순매수했고, 삼성전자가 지난주 금요일에 얼마 올랐습니까? 4.9%가 올랐죠. 근데 지수가 지난주 금요일날 3.09%가 올랐어요. 자, 그러면은 최근 한 달 동안 시총 30% 제한 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도한 이 금액을 단순 계산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앞으로 이제 최근 한 달간 이제 7조 4천억 원을 매도했잖아요. 한두 달간에. 그것 때문에 지수가 이렇게 밀렸잖아요. 지난주 금요일날, 그럼 단순 계산을 봤을 때 지난주 금요일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2,637억을 매수했어요. 근데 4.9% 삼성전자가 올랐고 지수는 3.09% 올랐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고작 2,637억 매수해서 이 정도인데, 어쩔 수 없이 매도한 7조 4천억을 그대로 다시 매수한다고 하면은 삼성전자가 앞으로 몇 퍼센트가 더 올라갈지,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지수는 또 얼마나 올라갈지 상당히 기대가 되지 않을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시장의 방향성을 충분히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인버스를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아마 여러분들 인버스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증권사 추천이나 뭐 지인 추천 이렇게 했을 거예요. 뭐 내가 아는 펀드 매니저, 뭐 내가 아는 되게 유명한 뭐 어떤 트레이더가
지금 인버스 하라고 하더라. 지금 뭐 수급이 불안정하다. 이렇게 하면서 막 인버스 매수하라고 했을 텐데,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그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예, 뭐 요건 나중에, 따로, 다음에 한번 또 설명을 따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얘기가 길어져가지고. 자, 그러면은, 제가 지난주까지 항상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이 이런 게 있어요. 돈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제가 요즘에 거의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고, 요거에 관련해서 제가 왜 이 내용을 준비했냐면은, 지난주에 그 한국전자TV 제 거 방송 다시 보기에요. 어떤 분이 리플로 달아주셨어요. 아마도 이제 거의 90% 이상의 투자자분들, 아니면 국민 전체가, 주식 투자하고 있는 국민들 전체가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정확하게 짚어드리려고 했는데, 이분이 리플을 뭐라 달아주셨냐면은, 세계 경제가 침체가 확실한데 지수가 올라간다? 수출도 줄고 있는데 관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항공업 등등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져가는데 블라블라블라. 뒤에는 좀 본인이 이걸 얘기했고요. 이분은 사실 뭐 욕은 안 했어요. 욕은 안 해가지고 뭐 실제 욕을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좀 놀랐는데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누가 말이 맞는지. 자, 이 시청자님 말에 따르면은 현재 세계 경기의 침체가 확실한데 지수가 올라간다? 네. 세계 경제가 이러니까 주식시장은 올라갈 리가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게 이분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이건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분 제가 봤을 때 인버스 베팅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봤을 때.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래요. 주식시장과 경제가 동행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참여해주신 거래소 지표는요, 대표적인 경기 선행 지표입니다. 코스피 차트가 대표적인 경기 선행 지표예요. 그 말은 지금 뭐냐면은, 앞으로 경기가 침체가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코스피가 먼저 빠지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 같아 하면은 코스피가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경기보다 코스피 지수는 항상 빠르다는 부분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해하고 계신 그 순서, 경기가 이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이런다. 이거는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신, 완전히 반대를 알고 계신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죠? 경기가 안 좋아서 주식시장이 안 간다가 아니고, 주식시장이 안 가는 거 보니까 경기 회복이 아직 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다 라는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릴게요. 경작가 출신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저는 어쨌든 경작가 출신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예전부터 워낙 이제 많이 너무 익숙하게 알아와서 뭐 당연하다 그랬는데, 대다수의 분들은 저한테는 이제 이게 맞는데 대다수의 분들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주식이 못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예전에 제가 봤는데요, 2000년도 초반만 하더라도 주식시장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실물이 움직이는 그 중간에 이제 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간 갭이. 예전에 2000년도 초반에는 주식시장이 먼저 움직이고 나서 이제 한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있다가 이제 경기가 좋아졌어요. 근데 지금은 2010년도 이후에는 약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주식시장이 좀 좋아진다 하면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후면은 일반 실물 경제도 조금 풀리는 느낌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간단하죠?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경기가 안 좋으니까, 경기가 침체니까 주식시장이 앞으로 밀린다가 아니고요. 주식시장이 좋을 수가 없다가 아니고, 주식시장이 먼저 좋아지니까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수도 있겠구나. 순서가 다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제가 여러분들께 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지표를 통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지표는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어떻게 하냐? 경기 선행, 경기 동행, 그리고 경기 후행. 경기보다 먼저 가는 거, 경기랑 같이 가는 거, 경기보다 늦게 가는 거. 이 세 가지 지표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 거래소 지표는요, 대표적인 경기 선행 지표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이 참고하고 있는 선행 지표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이제 OECD 경기 선행 지표라는 게 있죠. 많이 들어보셨죠? 보통 이제 이걸 갖다가 OECD CLI라 불러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보통 많이 보는데, 여기서 CLI는 Composite Leading Indicator라는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 설명할 때는 CLI 설명 드릴 거니까, CLI는 OECD 경기 선행지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제가 뭐 요거 영상 끝나고 나서, 이 파워포인트 끝나고 나서 제가 이 사이트를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 찾는 법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자, OECD 홈페이지에 여러분 누구나 지금 당장 들어가서 보실 수 있는 건데, 저기 됐죠? Composite Leading Indicator CLI라고 돼 있죠? 자, 요거는요, 지금 참고로 제가 밑에 보여드린 요거는, 준비한 차트는요, 30년, OECD CLI를 30년치를 한눈에 보실 수 있게 제가 준비한 자료인데, 딱 차트 보시면은, 참고로 여기서 파란색 차트가 한국, 우리나라, 그리고 빨간색 차트가 OECD 토털, 전체 이제 OECD 국가 모든 국가를 다 합해가지고 이제 CLI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보시면은 여기서 좀 많이 볼 수 있었죠. 여기 2010년도, 2009년도 이때 파란색 차트가 왼쪽에 있죠. 그 보시면은,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전체적으로 다 보면은 파란색 차트가
빨간색 차트보다 좀 왼쪽에 있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한국의 우리나라의 CLI가 글로벌 OECD 토탈 CLI보다 조금 더 빨리 반응하는구나. 아시겠죠? 우리나라 CLI가 먼저 꺾이기 시작하면은 그 이후에 얼마 있다가 이제 토탈도 꺾이기 시작하는구나. OECD CLI를 봤을 때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OECD CLI 중에 오히려 좀 선행 느낌이 있구나.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2019년도 8월달 이후에 요 끝부분에 우리나라의 OECD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요 다음 넘겨서 보여드릴게요. 요 끝부분 맨 오른쪽 지금 가려서 안 보이시는데 요 끝부분에 그 우리나라의 어떤 OECD 지표가 CLI가요 토탈을 넘어서서 우상향 추세로 바뀝니다. 자 그럼 이제 요 끝부분 방금 설명드린 요 부분은 좀 크게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보이시죠? 이게 사진에 가려져서 좀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잠깐 사진을 좀 가려볼게요. 제 얼굴을 가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끝에 보이시죠? 방금 요게 앞에서 보여드린 요 차트를 요 부분 제 얼굴에 가려져가지고 안 보여서 요 부분을요 좀 확대를 한 건데요. 요 부분입니다. 자 2015년부터 확대했는데 보시면은 이제 한국이 파란색이라 그랬죠? 한국과 파란 이제 글로벌이 이제 딱 19년도쯤에 골드 크로스가 돼서 우리나라가 더 스탠다드보다 더 위쪽에 있어요. 그리고 2019년도 8월 달쯤에 딱 보시면은 크로스가 돼서 우상향으로 딱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맨 끝에 가서 확 꺾이죠. 토탈로 꺾이고 우리나라 꺾이고 이게 바로 이번에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아가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오죽하면은 이제 OECD가 이제 발표하지 않겠다 라고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정도였죠. 자 그러면은 우리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건 사실 그러면은 과거에 팬데믹이 선언이 됐을 때 WHO의 팬데믹이 선언이 됐을 때 그럼 과연 과거의 그 시기에 CLI가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어떻게 되었고 어떻게 회복이 됐을까? 이 부분이 사실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자, 참고로 과거의 그 팬데믹은요. 이번 포함해서 총 3번이 선언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1968년도에 홍콩 독감, 그리고 두 번째는 2009년도 신종플루, 2009년도 6월 11일 날 선언을 했고요. 이 각각 시기에 OECD CLI를 제가 지금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이번에 보시면요. 자 다시 제가 사진 치고요. 이번에 딱 팬데믹이 터지자마자 OECD CLI가 확 꺾이죠. 확 내려가죠. 그러면은 당연히 그때 당시에도 확 꺾여야 정상일 거 아니에요.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홍콩 독감 시기 1968년도 한번 보죠. 자 요건데요. 까만색 박스칸 쪽입니다. 토탈만 볼게요. 이때는 우리나라 자료는 없더라고요. 자 보시면은 오히려 이상해요. 아니 올해 이렇게 앞에서 제가 보여드린 대로 꺾여야 되는데 이렇게 꺾여 내려가야 되는데 아니 올랐어. 오히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올라가요. CLI가 희한하죠? 자 그럼 왜 이때 올라갈 수 있었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때 당시에 1962년도부터 미국은요 거의 7년 동안 역사적인 대세 상승장이 있었어요. 역사적인 증시 확장기였죠. 자, 이것 때문에 시중의 유동성도 엄청나게 많고 이 분위기 자체가 정말 시장이 좋아서 막 날아가는 그런 이제 분위기 자체가 이런 악재를 완전히 묻어버린 거예요. 팬데믹이고 나발이 확 묻어버린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자, 그리고 두 번째 신종플루 시기 2009년도 그때로 가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죠. 오히려 우리나라 파란색, 우리나라 CLI가 위쪽에 있죠? 토탈보다? 그리고 둘 다 올라간 추세죠. 자, 뭔가 시사하는 바가 좀 있어요. 역시 올라갑니다. 왜일까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2008년도 연말부터 2009년도 초반에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시행하게 돼요. 돈을 그만큼 시장에 엄청나게 풀었기 때문이죠. 유동성을 엄청나게 풀었던 시기죠. 자, 그러면 그 두 시기의 공통점이 뭐예요? 팬데믹이 선언이 됐지만 시중에 있었던 강력한 유동성, 어마어마한 돈으로 이 팬데믹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케이스예요. 두 케이스 전부 다. 지금이랑 차이점은 뭐냐면은 그때는 미리 돈을 좀 어떻게든 풀어놓고 있는 상태에서 저런 것들을 이제 얻어맞은 거고 지금은 먼저 얻어맞고 나서 이제 팬데믹이 선언이 된 게 사실은 지금이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어땠을지 한번 좀 디테일하게 봐야겠죠. 보겠습니다. 자 요건데요. 2009년도 6월 11일 날 WHO가 신종플루 팬데믹을 선언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지수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아 참고로 제가 1968년도 우리나라 차트를 제가 물론 찾을 수 있긴 있지만 너무 작게 돼 있고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처음 코스피가 생긴 게 1964년도 그때 이름이 수정 주가 평균 지수라고 그때 처음 나왔었어요. 근데 홍콩 팬데믹이 1968년도였으니까 정확하게 딱 이것처럼 볼 수 있는 차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S&P 같은 경우도 그 정도 긴 기간 차트는 있는데 화면에 띄우기 어려울 정도의 너무 디테일한 너무 작게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기억이 나고 가장 최근
신종플루 때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신종플루 시기 코스피 화면이에요. 오히려 팬데믹을 선언하고 6월 11일에 잠깐 좀 주가가 며칠 좀 쉬다가 그대로 가버리죠. 결국 그 연말, 그 해 초, 보시면 이제 미국에서 실시간 양적 완화하고 유동성이 악재를 그냥 이겨버린 거예요. 자, 그럼 참고로 여기다가 최근 시기 한번 더 볼게요. 지난주 제가 설명드린 그 엘리엇 파동, 상승 1파 때. 자, 2017년도 차트인데, 보시면은 연초에 2000포인트 수익의 차트가 연말 지나서 그 다음에 초에 2600포인트까지 날아가 버려요. 네. 그럼 이 시기에 과연 OECD CLI가 어땠을까요? 한번 볼까요? 보시죠. 오히려 밀리죠. 네. 지수는 올라가는데 17년도에 지수는 올라가는데 같은 시기에 CLI는 밀려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너무 우리가 경기 선행 지표를 보고 앞으로 지수가 이렇게 될 것 같다 저렇게 될 것 같다로 얘기를 하는데 경기 선행 지표가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다라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아마 제가 방송에서 오늘 어정쩡하게 설명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CLI는 피크를 찍고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 지수는 계속 올라가죠. 확인되시죠? 이때 당시에는 근데 왜 이렇게 올랐냐? 그 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당하고 우리가 이제 장미 대선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사라졌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 대통령이 탄핵이라는 이거 자체가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만큼 정치적으로 너무 불확실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딱 제거가 되니까 바로 지수가 올라갔죠. 참고로 그때 당시 CLSA 증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목표 지수를 4000포인트로 제시했습니다. 2600포인트 날라갔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었죠. 근데 그 이후에 201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비트코인 폭락했죠. 그리고 그때 제가 증권사를 믿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당시에 증권사가 뭐 팔았냐면은 코스닥 150 ETF를 엄청나게 팔았어요. 저때 당시에. 걔네들이 뭘 사라고 하면은 사지 일단 여러분들 의심을 하고 봐야 되는 게 쟤네들 저런다니까. 그때 코스닥 150 ETF 산 사람들 계좌 작살났잖아요. 완전히. 작살 수준을 넣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거의 가루가 됐잖아요. 그 이후에 쭉 밀려가지고. 그 이후에 미중 무역 협상까지 겹쳐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앞에서 제가 보여드린 대로 2019년도 8월부터 이제 경기 선행지표, 우리나라 선행지표가 우상향으로 턴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에 코로나19가 발생을 하면서 그렇게 애매하게 되긴 됐지만 어쨌든 확실히 분위기는 확실히 좀 달라졌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결론 지어볼게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이 CLI, 즉 경기 선행지표가 지수를 결정짓는데 절대적인 그 기준은 죽어도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참고 지표일 뿐이에요. 자, 오히려 두 번의 팬데믹 시기 모두 돈이 시장을 장악했죠.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가 금융경제와 시장경제는 일반 실물경제는 다르게 생각을 해야 돼요. 실물경제가 안 좋다고 주식이 안 간다? 아니요. 주식이 좋아야지 실물도 알 수 있는 거고 일반 경기도 개선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이걸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돈에 대한 대단함은 돈이 어떤 건지 여러분이 잘 보셨을 거고 지금이랑은 좀 이제 이번이 사실은 전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게 과거랑 지금이랑 뭐가 다르냐. 지금은 그때 당시에는 뭐 양적 완화를 얼마나 하겠다 그리고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게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금액도 무제한, 시기도 무제한, 엄청난 돈이라는 거죠. 그것만큼으로도 기대감이 엄청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우리나라, 미국 다들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금융경제와 실물경제를 같이 잡는 정책을 하고 있어요. 시장에다가 돈 뿌려가지고 금융시장 잡아놓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뭐 몇 퍼센트 인구한테는 이제 뭐 100만 원을 주든 뭐 얼마를 주든 간에 실제로 이제 돈을 지급하는 미국처럼 뭐 캐시를 지급하는 건 아니지만 수표를 지급하는 건 아니지만 3개월인가 그 안에 쓸 수 있는 이제 그 카드를 통해서 이제 쿠폰 발급이죠. 그런 거를 진행을 한다고 해요. 3개월 안에. 그게 무슨 얘기냐? 3개월 안에 최대한 써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3개월이라는 어떤 기간 한정을 주면서 돈을 쓰라고 하는 게 단기에 집중해서 그 돈으로 시장에 때려 부은 다음에 소비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네, 저는 이거 굉장히 괜찮다 봐요. 여러분 참고로 제 얘기는요, 저는 경제학 전공이고 이제 여러분들께 시장 분석을 해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전 누가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 단기간 내에 3개월에 정부에서 돈을 갖다 때려 부어가지고 돈 써라 3개월 동안 여유 줄 테니까 써라 그러면은 정부가 3개월 안에 단기간 동안 소비를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전 괜찮나 봐요. 괜찮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도 똑같이 하고 있죠? 자,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저는 30% 캡이 없어진 삼성전자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는 뭐 계속 설명드리고 코덱스 레버리지는 제가 사실은 지난번에 13,000원인가 그때 했다가 이번에 코로나19 터지면서 쭉 내려앉았는데 목표가는 똑같습니다. 저는 목표가 15,000원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니까 오늘 현재 지금 1,775원, 1,080원 왔다 갔다 하네요. 15,000원 목표가 그대로 유지하고
한다라는 의견 드리고요. 삼성전자 그대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언제까지 이걸 갖다 들고 있을까요? 저는 항상 궁금한 게 언제 팔아야 될지 궁금한 거잖아요. 간단합니다. 미국이 양적 완화를 종료하겠다라고 발표하는 그 시기까지, 그 전까지 지수는 계속 올라갈 거예요. 우리나라, 미국 지수 마찬가지. 그리고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최근에 테슬라 되게 많이 올랐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린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차피 돈으로 때려 부으면은 원자리 회복될 것이다. 미국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망가지기 전자리까지 올라올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대로 포지션 유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OECD에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시는 대로 OECD 홈페이지예요. OECD 홈페이지고 간단해요. 여기 오른쪽 위에 보이시나요? 네, 데이터. 이걸 클릭합니다. OECD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돼요. 데이터 들어가셔가지고 요게 뜰 거예요. 여기다가 CLI라고 엔터를 치시면은 제가 아까 스크린샷 보여드렸던 그 내용이 나와요. 맨 위에 보시면요. Composite Reading Indicator 있죠? 네, 요겁니다. 요거 클릭하고 딱 들어가시면요. 나올 거예요. 자, 조금 걸립니다. 해외 사이트여서. 자, 로딩하고 있고요. 데이터 로딩하고 있고, 시간은 조금 걸려요. 자, 요거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간단합니다. 뭐 다른 거 바꾸실 필요 없고, 왼쪽 거 그냥 그대로 유지하시고, 중간에 컨트리스 있죠? 컨트리스. 여기에 보시면은 하이라이티드 컨트리스 돼 있잖아요. 요거 클릭하셔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일단 OECD만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서 쭉 내려서 코리아 있죠. 네, 여러분들이 보시고 싶은 나라가 여기 다 있어요. OECD 국가들은 다 있어요. 코리아 클릭하시면은 코리아랑 OECD 두 개 들어가죠.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뒤에 뜨죠? 네, 뜹니다. 그 참고로 백그라운드에다가 이제 셀렉트 백그라운드 이게 뭐냐면은 전체 나라들 다, 올 전체 나라 다고요. OECD 35개국 요거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은 요 뒤에 백그라운드로 OECD 35개 국가들 것도 다 나와요. 근데 너무 정신없어요. 너무 정신없어서 이거는 맨 밑에 난 있죠? 난 요거로 바꾸시면 돼요. 그럼 깔끔하게 차트가 보이고요. 기간은 요거로 해주시면 돼요. 자, 요때부터 61년도인 것 같아요. 자, 이때부터 2020년 마르치까지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날짜 마음대로 보시면 돼요. 이거를 왼쪽을 줄이면은 왼쪽 게 사라져요. 데이터는 조금 걸립니다. 너무 오랜 자료라서. 좀 줄었죠? 더 줄여. 나 2000년도 후반, 그러니까 2000년도부터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당겨요. 쭉 당겨가지고 좀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럼 2000년부터 차트가 바뀌죠? 제가 보여드렸던 차트 그대로 보실 수 있어요. 확인되십니까? 자, 요렇게 해보시면 될 거예요. 간단하죠? 이런 차트 정도는 하나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먼슬리, 뭐 쿼터, 뭐 이얼리 다 바꿀 수 있는 부분이고, 요거는 뭐, 네, 여러분들이 쭉쭉 보시면 될 것 같고, 더 확대하려면은 뭐 뒤에 것도 당겨가지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뒤에 거 당기면 오른쪽 게 없어지죠? 그럼 아까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최근 거를 보고 싶다 하시면 쭉 빼가지고 이렇게 기간만 줄이면 이렇게 나와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거죠. 요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크로스 딱 되죠. 크로스가 딱 되고 이제 요 시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요, 요 바로 위에 동그라미 효키라 라이브 있어요. 거기 클릭하시면은 구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신청 꼭 해주시고요. 궁금하신 내용은 이 영상 아래쪽에 리플로 달아주시면 제가 리플로 달아드리거나 아니면 영상 정말 좋은 질문이라고 하면요, 영상을 하나 제작해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힘내시고요. 성공 투자를 항상 응원하는 효키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번 영상으로 또 뵐게요.